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전체 인구 90%가 평생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의사를 만나서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진료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질환은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왜 우리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면은 네네. 굉장히 걱정스럽고 점점 아파오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허리 통증의 95%의 환자분들께서는요,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방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허리가 아파본 경험이 있지만 일상생활 너무 불편하거든요. 뭐 걷기도 힘들고. 왜 허리를 우리 몸의 중심이다,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허리라는 것이 우리 몸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건 굉장히 직관적인 생각이고 그 이유뿐만은 아닌데요. 척추를 보게 되면 맨 밑에 허리가 있고 위에 등, 목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서 허리가 곧게 서야 등과 목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척추를 놓고 보면 아래쪽에는 골반이 있고 척추 위에는 갈비뼈와 날개뼈가 있으면서 팔과 다리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척추가 바로 서게 되어야 팔과 다리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 몸의 근골격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바로 서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척추가, 특히 허리가 몸의 여러 부분과 연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탈도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하루를 보낼 때 물건을 옮긴다든가 꼿꼿하게 하루 종일 서 있다든가 할 때 허리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좀 누워서 쉬다 보면은 통증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된다.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보통은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쉬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물론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죠. 하루 이틀 정도 쉬고 기다려봐서 괜찮아지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3일 이상 72시간이 되었는데도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비슷하다든지 하면 일단은 병원에 한번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은 3일 정도, 72시간 정도 이상이 되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쪽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뼈라든지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허리가 아프지만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퇴행성 변화가 차츰차츰 진행되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수년, 수십 년 뒤에 큰 통증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편한 게 있으면은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저는 항상 이 건강 클릭 시간 되면은요, 우리가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 듣잖아요. 목, 어깨, 허리. 그러면 항상 자세를 이렇게 뭔가 그렇죠.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끝날 때쯤에 항상 이렇게 자세가 풀어져요. 무너져 있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기가 정말 늘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요. 예, 화면을 보면서 척추의 그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척추의 모양인데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허리뼈는 활처럼 휘어 있는 것처럼 배열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것을 요추의 전만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배 쪽이고 네. 이쪽이 등 쪽이라서 앞으로 휘어져 있어서 전만이라고 하는데요. 전만 상태라는 것은 체중을 분배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평소 일할 때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아서 특정 부분에 어떤 힘이, 체중이 많이 쏠리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 안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뼈, 신경이 많이 피로하게 되겠죠. 부담이 네.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점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허리뼈, 물론 모든 장기나 구조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척추도 허리뼈도 혈액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그 영양분을 대사해서 대사산물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이 과정도 원활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점점
허리가 약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또 해보게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이렇게 허리를 펴고 곧게 할 때 우리 네. 몸의 대사 활동이 원활해진다는 원활해진다. 거군요. 네.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리 삐끗하신 분들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또 관리 잘 못하면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네. 경고 신호를 보낼 때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을 치르는 것처럼 허리 통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통 허리 디스크를 병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는 원래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이 되겠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허리 디스크는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오랫동안 부담이 작용하게 되면 허리뼈 디스크가 점점 약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자세한 증상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허리 디스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네. 좁아지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죠.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도 일단 네. 있지만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오랫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오랫동안 부담이 누적이 되다 보면 관절이라든지 인대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척추에 허리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구멍이 점점 좁아지게 되죠. 아이고 저런. 이렇게 되면 허리뿐만이 아니고 네. 다리까지도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네. 미연에 치료를 받는다든가 또 관리를 한다든가 일반 이런 조심하고. 것이 네.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몸이 좀 아프다 이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허리에 통증이 있고 왼쪽 다리가 저려서 내원한 환자를 보게 되는데요.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그때그때 치료를 간단하게 하거나 쉬면은 괜찮아져서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차에 이제 병원에 내원하기 3일 전부터 특별한 사건 없이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왼쪽 다리까지 저려서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아래쪽을 이렇게 축진했을 때 네. 상당히 통증이 많이 호소하였고 골반의 균형을 봤을 때 양쪽이 비대칭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추나요법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골반과 허리뼈의 틀어짐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고 일단은 허리 통증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허리에 있지만 골반의 비틀어짐 역시 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반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게 되죠. 요것은 네. 허리 디스크와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과긴장을 줄여주고 허리뼈 사이에 있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는 기법입니다.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강도를 늘려가고요.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약침 치료인데요. 네. 한약물을 주사용으로 만들어서 혈자리에 주입을 하는 것이죠. 한약을 복용을 하기도 하지만 입으로 복용을 하기도 하지만 주사용으로 맞게 조제를 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고 한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뻐근할 수 있는데요. 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뻐근한 느낌은 사라지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이 익숙한 장면이죠. 침 치료하는 것인데요.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침을 넣었다 뺐다 하고 그러네요. 있죠. 네. 이것을 제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 치료의 자극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약침요법과 또 침치료요법 그리고 앞서서는 추나요법을 예. 우리가 봤는데요. 그럼 허리 통증과 추나요법은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추나요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허리 통증이 있게 되면 허리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골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리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허리를 쓰게 되면
안쪽에 있는 허리 디스크, 뼈, 관절이 점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무리가 되는데 일단은 주변에 받쳐주고 있는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근육을 일단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척추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줌으로써 허리를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골반도 교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반이 양쪽의 좌우가 틀어짐이 있으면 허리에 가해지는 힘이 균형이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골반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허리의 균형을 맞춰주고 허리 통증도 같이 없애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교정도 해주고 또 받으면서 굉장히 또 시원할 것 시원할 같다는 것 같아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허리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통증이 아니라 디스크일 경우도 있는데 이 디스크를 의심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증상?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조금 전에 디스크 말씀드렸었는데 네.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척추 뼈의 구조를 보고 계시는데요. 뼈 사이에는 이제 디스크라는 정상적인 구조물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허리 디스크 자체가 질병명은 아니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뭔가 이제 많이 썼다든지 많이 부담이 돼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신경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고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신경이 손상이 되겠죠. 허리에서 출발한 신경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발끝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신경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손상이 되면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저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뜨겁다고 하는 분도 있고 차갑다, 찌르는 것 같다, 다양하게. 왜 그러냐면은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왜 됩니다. 애기 낳고 시리다 하는 것도 저런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디스크가 원래 안 좋은 분들이 네. 이제 임신 기간 중에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체중으로. 예. 네.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도 몸의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시 디스크 증상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신경 손상이 계속 영구히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그래도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리 상태가 좋지 않고 허리 디스크가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추나 치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한약물 복용하는 것과 약침 치료가 있겠습니다. 약침은 아까도 보셨죠. 일단 한약물 복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약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디스크 초기에는 디스크 주변의 염증 상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신경 손상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다리 통증, 다리 저림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약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뼈가 약한 분들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제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보강을 한 것이 약침 치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약을 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사용으로 만들어서 직접 혈자리에 주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물의 역할도 있고 혈자리에 아까 침을 놔서 하는 역할도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효과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보통 디스크가 안 좋다라고 하면요. 치료하는데 꽤나 오래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부작용이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허리 디스크가 크게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증상이 가볍다고 하면은 한 달 정도 치료하면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디스크가 여러 개가 튀어나와 있고 많이 튀어나와 있고 증상이 심하다면 2, 3개월 정도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아까 추나 치료라든지 침 치료, 약침 치료, 한약물 치료 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작용은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리나 골반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한의사들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적절한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이제 제공되는 약들은 한의사들이 일단 조제를 하게 되는데 약제 자체도 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약제를 쓰기 때문에 위생 면에서나 뭐 중금속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고요. 한의사들이 직접 그 약들을 배합해서 조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 면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급성으로 허리가 막 통증이 그렇죠. 오게 되면 이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막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병원 가기도 힘들고 이럴 때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 병원을 가면 좋긴 한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고 왜 어제 못 오셨어요? 아플 때 오시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왔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집에 누워만 있는 것이 가장 네. 좋겠고요. 활동을 당연히 하면 안 되겠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누워 있는 것도 바로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 것이 좋겠고요. 바로 누워 있는 것이 좀 힘들면 뭐 다리 밑에다가 큰 베개를 하나 깔고 누워 있는 네.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움직여야 된다면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복대를 단단하게 매서 허리를 고정을 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허리가 아프실 때는 일단은 좀 안 움직이시는 게 네. 도움이 되는 거였군요. 네. 이렇게 허리 통증을 미연에 좀 방지하려면 평소의 습관이라든가 운동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날씨도 풀리고 있고 따뜻한 봄이 되면서 운동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이죠.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허리라든지 다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운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면 좋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통증을 더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는 그 상태에서 올바르지 않은 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강도와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은 네.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50분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는 꼭 일어나서 자세를 좀 바꿔준다든지 네.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다든지 해서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윤 리포터 화목난로 이야기 취미생활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복부팽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긴장을 하게 되면 또 나는 복부팽만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원인 규명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럴 때 음식으로 조절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물이라든가 또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네. 소화관을 원활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바나나도 있습니다. 이 바나나에 들어있는 전해질 칼륨은 수분 공급을 도와주고요.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를 돕는다고 하니까 바나나도 한번 챙겨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요거트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속이 더부룩하거나 할 때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 이렇게 음식으로 조절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또 음식도 잘 드셔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